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가장 먼저 만나는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미국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밤 미국 주식시장은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 종가를 살펴보면 다우지수만 0.23% 오른 37,903.2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지수는 0.34% 떨어진 5,018.39포인트를 나타냈고요. 나스닥 지수도 0.33% 내린 15,605.4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간밤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앞으로의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인상 전망과 인하 전망을 둘 다 부인하면서 이 지수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겁니다. 예.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이 됐습니다만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일단 기준금리 자체는 작년 9월부터 6차례 연속 동결에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또 최근 물가 둔화세가 정체됐다라는 점을 연준이 주목했습니다. 네. 또 경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고용 증가세가 여전히 뚜렷하고 또 실업률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연준이 양적 긴축 속도를 다음 달부터 늦추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이 그동안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팔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해오는 그 양적 긴축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이 양적 긴축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건 결국 시장의 유동성을 덜 흡수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통화 완화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통화 완화적인 행보로 풀이가 되는데 시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에 주목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좀 하던가요? 네. 이제 파월 의장이 일단 물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치를 넘었다고 하면서 그 2%라는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까지엔 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충분히 현재 긴축적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완화적인 입장도 내비쳤는데요. 이제 연준의 다음 기준금리 결정이 금리 인상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하면서 네. 어떤 시장을 달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앞서 지수들은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 종목별로는 어떤 특이점이 있었나요? 네, 개별 종목들은 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제 대형 기술주 중에선 아마존 실적이 있었는데 이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2%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전망치가 잘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1% 이상 올랐고요. 네. 특히 그 미국 지역은행 위기를 촉발한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1분기에 손실이 이제 확정이 됐지만 경영진이 앞으로 2년 안에 수익성을 확보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주가가 무려 28%나 급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곳을 살펴보면 스타벅스와 이제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인 CVS 헬스가 있었는데 주가가 각각 15%대 그리고 16%대 하락했습니다. 네, 확실히 미국 주식은 실적 결과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군요. 자, 우리나라는 어제 근로자의 날이었기 때문에 휴장을 했습니다. 그저께 코스피 시장 상황을 얘기해 주시죠. 네, 그저께 코스피 지수가 소폭 올라서 강보 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예. 그러니까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이 지수 종가는 0.17% 오른 2,692.06포인트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 코스피가 장중 한때 2,700선을 뚫기도 했는데 장 막판에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면서 뭔가 뒷심이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5천억 원 넘게 팔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대량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기업들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이 해외에서는 중국 4월 제조업 지표가 나왔는데 네. 이 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중국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어떤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분석됩니다. 네, 그러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업종별로 살펴보면 화장품주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네. 이 아모레퍼시픽 1분기 시장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웃돌면서 주가가 이제 8%대나 급등했고요. 이 분위기를 이어받아서 LG 생활건강이 6% 가까이 상승했고 토니모리가 이제 무려 12%대 뛰었습니다. 네. 이제 대장주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분기 확정 실적이 나왔는데 반도체 흑자 전환 같은 어떤 세부 실적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1%가량 오르는 데 그쳤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이미 앞서 잠정 실적을 한 달 전에 발표해서 이 기대감이 시장에 선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반면에 방산주들은 줄줄이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분기에 어닝 쇼크를 기록하면서 8%대 주가가 급락한 여파입니다. 네, 화장품주는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는 미미했고 방산주는 하락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전망도 짚어주시죠. 네, 오늘은 이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가이드라인이 발표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밸류업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FOMC 회의 관련 불확실성은 완화됐지만 이 금요일에 발표될 미국 고용 지표가 남아 있어서 경계감이 여전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죠. 3분 증시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